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 신도시에서 8살 아들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싱글맘이자 워킹맘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에 이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 가장 열받는 일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혼자 곱씹는 것보다는 아예 공공연하게 밝히는 게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의 사건으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전 남편 그놈은 같은 대학 CC였어요. 동갑은 아니고 남편이 삼수를 해서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는데요. 대다수 남자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전 남편은 친구였을 때도 연애를 할 때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다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 그것도 호감을 갖고 보면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과묵하면 같이 있을 때 재미도 없고 어색한데 전 남편은 사교성도 좋고 말도 많아서 어색할 틈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자기 집에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가족끼리 사이도 좋고 집안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서 솔직히 부러웠어요. 사실 저희 집은 약간 가부장적인 집이라 저와 여동생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도 아빠를 살짝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 좋은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하곤 했는데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전 남편은 구김도 없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연애 5년을 채우고 둘 다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저희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들처럼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양가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돈을 모으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걸 시댁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 전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했대요. 아니, 지네 집이 얼마나 어렵길래 너더러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재. 요즘 세상에 둘이 언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할 건데? 자식 결혼할 때 도움도 못 줄 집이면 어떤 집구석인지 알만하지. 너 그냥 걔랑 헤어져라.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너 그런 척하면 나중에도 땡전 한 푼 기대도 못한다. 세상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이 저를 기특하게 볼 거라고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는데 말 많고 속 없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였어요. 뭐? 어머님이 정말로 그랬다고? 근데 우리 집 자기네 집에서 보증금 다 내주셨잖아. 우리 엄마가 그거 알고 나더러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런 처가가 어딨냐고. 나더러 앞으로 처가에 충성하고 살래. 우리 엄마 진짜 웃기지? 뭐가 웃겨. 난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에이, 원래 우리 엄마가 자기 속을 숨기지를 못해. 근데 지금은 자기가 복이 많아서 좋은 사돈 얻었다고 엄청 좋아하잖아.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엄마가 말한 거 기억 안 나? 자기는 아들 장가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장모님한테 나 그냥 가지라고 했잖아. 그야. 저는 남편의 말에 결혼생활 시작 전부터 속이 답답했어요. 저는 사실 결혼식 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재미있는 분이시라며 웃으셨는데 사실은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어요. 사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어느 세월에 결혼을 하냐며 가장 큰 신혼집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 결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건데 제가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댁에서는 2천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그에 반면 저희 친정에서는 빌라 전세 보증금 1억을 해주셨는데 시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태세 전환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 미리부터 정이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물을 수도 없었는데요. 이미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찍이 청약을 노려 아파트를 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용으로 청약 신청을 하려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속없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남편을 보고 저런 남자랑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 걱정은 훗날 현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아무튼 그때는 껄끄럽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이젠 아니라고 하니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시부모님의 속물근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더군요. 앞에도 언급했듯이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 중에 화기애애한 집안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그들에겐 가족이 아니더군요. 자기들만 맨날 즐겁고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저희를 자주 시댁으로 부르시는 건지 그때마다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 자주 보고 같이 밥을 먹어야 빨리 친해지고 정도 드는 거야. 너도 알지? 한솥밥 먹은 정이라는 말. 우리 앞으로도 자주 보고 얼른 정들어서 친구 같은 고부 사이가 되자. 나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맨날 네 얼굴 보고 싶어. 네? 맨날이요? 어머, 농담이야. 넌 뭘 그렇게 정색을 하니? 사람 서운하게. 그만큼 나는 네가 좋다는 말이지. 나처럼 며느리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아마 없을걸? 저는 모르면 몰랐지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말도 가식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맨날 얼굴을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저에겐 한여름 남양특집보다 오싹한 말이었는데요. 농담이라고 하셨기에 망정이지 진심일까봐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과 보낸 신혼 시절은 나름 행복하고 좋았어요. 남들은 연애 기간이 길어서 뭐 새로울 것도 없겠다고 했는데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남들은 신혼 때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소꿉놀이 하듯 작은 것도 재미있어 하며 신혼 시절을 즐겼는데 주말마다 시댁에서 같이 밥 먹자고 연락 오는 것만 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 신혼 시절은 좋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은근 아이도 생겼으니 집을 샀으면 하시더군요. 얘아가 혹시 집에서 무슨 말씀 안 하시던? 너 임신도 했는데 집 얘기 안 하셔? 네? 집 얘기요? 아니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요. 그래? 난 또 딸이 임신했다고 신경 써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 보구나. 아니면 네가 슬쩍 얘기해보는 건 어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좁고 환경이 별로라서 애기 태어나면 좀 힘들 것 같다고. 어머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저 이미 결혼할 때 생각지도 않게 많이 받았고 그것까지 바라기엔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아이 낳고 셋이 살기에 나쁘지 않아요. 주변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 하나만 낳을 생각이라 저희 청약 당첨될 때까진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뭐? 청약? 니들 벌써 청약 넣어본다고 여기저기 찔러보지 않았니? 요즘 누가 청약 기다려서 아파트를 사니? 네 차례가 언제 올 줄 알고. 그 사이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미 1억이나 저희 집에서 받았는걸요. 여기에서 더 뭘 바라는 건 좀... 어머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니네 친정보다 적게 해줬다고 나한테 눈치 주는 거니? 돈도 적게 해줬으면서 너희 집에 또 바란다고?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냥 이젠 양가 도움은 더는 염치가 없어서 못 받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니네 친정보다 돈을 적게 해준 건 맞지만 그래도 너도 참 눈치도 없다.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니?
굳이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무슨요? 어머니 정말 그건 오해세요. 굳이 따지자면 이 이야기는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저는 제 생각대로 대답한 게 단데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면 제가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긴 지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면서. 그리고 누가 마음대로 애를 하나만 낳아.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대를 이어갈 생각을 해야지. 어머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 계획은 당연히 부부가 하는 게 맞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뭐 니들끼리 이미 얘기 끝난 거니까 시애미 너는 빠져라? 알겠다. 돈도 못 보태준 시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왈가왈부를 하겠니?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지 이뻐서 정부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매정한 것. 됐고 이제 연락할 것도 없으니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사실 저야말로 오만정이 떨어져도 모자랄 판인데 시어머님은 자기 서운하다며 방방 뛰시니 제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시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 결혼할 때 해준 2천만 원도 도로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친정에서 해준 돈에 비하면 너무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돈 아니냐며 당장 당신 계좌로 입금하라고 성화를 부리시는데 정말 성질나서 적금 깨서 입금할 뻔했네요.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 했는지 시어머니의 억지는 거기서 멈췄고 더욱 시어머니가 불편해진 저는 당연히 사과할 생각도 없고 그 핑계로 거리를 좀 두길 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은근 중간에서 자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먼저 사과하길 바랬고 저희 부부 사이는 그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냈으면 하는 로망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친구처럼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았다며 저와 자기 엄마가 그러길 바랐는데 저는 싫었어요. 아니, 어느 정신나간 며느리가 저런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버티면 버틸수록 남편은 저만 나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결국 그 일로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네요.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라는 걸요. 남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옆에서 웃기만 했는데 그게 제 얘기가 될 줄 몰랐죠. 이렇게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건가 봐요. 저는 그때도 제가 이혼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들 다 하는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제가 제 할 도리만 하고 시댁엔 전혀 신경 쓰려고 하지 않자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임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까지는 그날 이후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 제가 아이를 낳으면 더는 핑계댈 것이 없으니 그때를 기다린 거더군요. 제가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참았던 모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빵점이라며 자기가 이제라도 제대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했네요. 저는 시어머님이 그러면 그러실수록 시어머님이 불편해서 시댁에 못 가겠다고 그걸 이용했거든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손자 얼굴 보고 싶다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러면서 시아버님은 네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좀 그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 아기는 없고 뒤끝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렴. 하시는데 그때는 그래도 시아버님 생각해서 시댁은 좀 다녔어요. 물론 그때도 시어머님과는 적당히 거리 두고 제 할 도리만 하자는 주의였는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당신 자존심에 저한테 먼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으셨는지 그냥 저를 째려만 보실 뿐 별 말은 없었는데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결국 아쉬운 사람이 먼저 다가오더군요. 난데없이 아울렛에서 제 옷을 샀다시며 저에게 주시는데 그게 열어보니 엄청 촌스러운 고무줄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였어요.
딱 봐도 옷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가 입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왜? 너 요즘 보니까 살이 계속 찌던데. 조금만 더 있어봐. 아마 금방 그 옷이 꼭 맞을걸? 나더러 작다고는 하지 마라. 그리고 바지는 고무줄이니까 지금 입어도 맞을 거야.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때에는 편하게 그 옷 입고 와. 그게 일하기도 편하고 좋지? 안 그러냐 세호야? 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 선물이 아니고 제 염장 지르려고 일부러 사오셨나 싶더군요. 사실 아이 낳고 살이 잘 빠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저보다 남편이 살이 더 쪘는데 시어머니는 유독 저만 살이 쪘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어머니, 이이는 애도 안 낳았는데 저보다 더 쪘어요. 앞으로 옷 사실 때는 저 말고 어머님 아들 옷 사주세요. 뭐? 얘가 어디가 쪘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어. 얘는 괜히 잘생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니? 내 눈에는 왕자님처럼 멋있기만 하구만. 참, 두꺼비도 제 자식이 예쁘다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신 아들이 너무 잘나서 저한테 장가보낸 게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도 누가 봐도 저를 닮았는데 당신 혼자만 당신 아들 어릴 때랑 판박이라며 저희 아들에게 우리 준우는 아빠 닮아서 잘생겼지? 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원래 저렇게 착각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자 제가 당신 말에 수긍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듣게 됐는데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돌이 지나서 어린이집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물론 저는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예, 내가 진짜 전부터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너 그냥 회사 관두면 안 되니?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네 남편은 네 남편대로 고생을 하니 그냥 네가 집에서 애 보면서 네 남편 챙기면 서로서로 좋잖아. 네가 못 벌어오는 만큼 네가 아끼면 되지. 네? 어머니, 저 그 일랑 연봉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저희는 언제 집을 사고 애를 어떻게 키워요? 요즘은 학원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무슨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야. 내가 물어보니까 4, 5만 원이면 간다고 하던데. 그리고 네가 무슨 우리 아들이랑 연봉이 비슷하니? 남자 여자 차이가 있는데. 괜히 일한다고 생색내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내가 진짜 저 조그만한 애기가 그런 데 다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애는 엄마 손에서 커야지. 어머니,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제가 아무렴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시면 어머님이 저희 준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종일반 시키기 그래서 오후만 좀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못하신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도 없고요. 지금 이게 최선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너 지금 나 무시하고 있잖아. 가만 보면 나를 너무 무시해. 왜? 능력 없는 시엠이라 막 무시하고 싶냐? 참, 정신병에는 답도 없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무슨 피해의식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곧장 저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벽에다 이야기를 하듯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이때 남편은 자기 힘들다고 내빼기 바빴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가 기세가 아주 등등했죠.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가 집에 가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저는 맛이 강한 것들은 좀 천천히 먹게 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막 사주셨고 사달라고 하면 그게 뭐든 다 사주시는데 그러니 시댁만 다녀오면 애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죠. 그러면 남편은 역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좋아한다며 너스레를 떠는데 그런 남편을 보니 꼴 보기 싫어지더군요. 그래도 아이도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 제가 가지 않아도 남편 손에 아이는 자주 시댁에 보냈어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조용히 쉬는 것 같고 좋기도 했죠. 게다가 시댁은 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아들은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키즈 카페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 할머니 집에 가면 그 키즈 카페에 가서 점심 먹는 건 당연한 코스처럼 되었는데 나중에 저희 아이가 말을 할 나이가 되니 아이가 그 귀여운 입으로 그러더군요. 나 할미 집에서 살 거야.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는데요. 제 스스로도 이게 지금 3살짜리 애 앞에서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세뇌를 당한 건지 시댁에 가면 꼭 애가 집에 안 간다고 할미 집에서 자고 가야 한다고 떼를 쓰는데 그때는 자식이고 뭐고 그 집 자식 같아서 참 미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너만 자고 오라고 떼놓고 가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룻밤 자고 집에 가는 일이 왕왕 있었는데 그러니 나중엔 시댁에 가는 게 무섭더군요. 사람한테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시부모님이 합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손자를 매일 보고 싶다는 게 그 이유셨죠. 뭐 말씀으로는 우리랑 같이 살면 너 힘들 때 우리가 아이를 볼 수도 있고 너도 집안일 스트레스 줄일 수 있으니 서로가 좋지 않겠니? 거기에 두 집이 합쳐지면 그만큼 쓰는 돈도 줄 텐데 그러면 니들 돈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라고 하셨지만 그 검은 속내를 제가 모르나요? 절대 싫다고 철벽을 쳤어요. 남편은 그러면 내심 서운한 눈치였지만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합가는 하고 싶지 않았죠. 지금이야 저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모르지 않았어요.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은 연세에 비해 몸이 좀 골골거리는 타입이신데 그래서 병원을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거든요. 정형외과, 치과, 안과, 거기에 저희 시어머니는 피부과까지 다니고 계셔서 그때마다 혼자 병원 다니는 게 힘들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합가를 하면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 집안일도 제 몫으로 떨어질 게 분명했죠. 솔직히 이제 겨우 환갑을 넘기신 두 분인데 벌써 자식들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최대한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시려고 하시거든요. 하도 그러시니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죄송해서 절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시부모님은 너무 바라시니까 오히려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집안마다 차이가 있는 거라며 너무 싫은 티를 내지 말라고 저에게 말을 했지만 싫은 건 싫은 거죠. 저는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저도 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도 합가까지는 자기도 좀 불편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편을 믿었죠. 그래서 합가는 당연히 없다고. 뭐 나중에 정말로 시부모님이 저희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지시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뒤통수도 그런 뒤통수가 없을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도 시댁에 아이 때문에 가서 있던 날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슬쩍 저에게 다가와 운을 떼기 시작하셨죠. 예, 내가 몰랐는데 우리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 우리 라인 바로 아래층이 지난주에 이사를 나갔거든. 근데 글쎄 7억 2천에 집을 팔았대. 그래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어머니 여기 들어오실 때 3억 조금 넘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히 지하철역 생기고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집값이 올랐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내심 오르긴 했겠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를 줄은 몰랐다. 나랑 친한 옆동 언니가 우리 아파트는 위치가 좋아서 앞으로 더 오를 거래. 와, 어머님 금방 부자 되시겠어요. 이사 안 가시고 계속 사시길 잘하셨네요. 내 말이 이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게 될 줄 알았니? 하기사 이만한 평수도 그때는 잘 없었어. 원래 건물은 옛날 건물이 튼튼하다고 하잖아. 지금은 아파트 하자가 그렇게 많다며? 근데
옛날 아파트들은 그런 것도 없거든. 도배랑 몰딩만 싹 바꿔도 완전 새 집이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니네도 언제까지 남의 집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준우가 여기 동네를 좋아하니 니네들 여기 들어와 사는 건 어떠니? 네? 어머니, 저랑 그이가 전에도 말했지만 학가 생각은 아직까진 없어요. 아무리 준우가 여길 좋아해도 그건 좀... 누가 합가하재? 나랑 네 시아버지는 몸도 불편하고 여기가 복잡해지니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근데 또 집을 파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이 집에 추억도 많고 남한테 팔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니들이 여기서 산다고 하면 내가 너희한테 싸게 주마. 한 4억 5천이면 괜찮지 않니?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하니 니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많이 버는 장사지. 글쎄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근데 정말 이사를 가시게요? 그런데 그렇게 파시면 손해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파시면 시세대로 다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야 그렇긴 하지만 나도 새 살고 있는 니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네가 그랬잖아. 니네 친정에는 돈을 많이 받아서 돈 얘기 못한다고. 그리고 아무리 청약이 돼도 한두 푼이니? 애는 크고 니들 아파트는 언제 살지 가늠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니들한테 반은 준다고 생각하고 이 집 주려고 그래. 마침 바람 쐬러 다니다 보니 외곽 쪽에 예쁜 주택을 봐두기도 했고. 주택이요? 주택은 아파트보다 손이 많이 갈 텐데요. 그래도 더 나이 먹으면 그것도 못하잖아. 나 원래 주택에 살아보고 싶었어. 그 집이 2억 8천 정도 달라고 하는데 니들한테 그것도 팔고 나머지는 집 좀 고치고 이것저것 살림살이 들어놓으면 맞을 것 같더라. 벌써 집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 원래 집은 운때가 맞아야 한다고 하지 않니?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내 집이다 싶더라고. 네 시아버지랑 마지막은 여기서 한적하게 보내면 되겠다 싶었지. 그래도 그런 데 가시면 병원 다니시기도 힘드실 텐데. 네 시아버지 운전하잖아.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병원들도 다 있더라. 무슨 무인도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사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니들 결혼할 때 돈 별로 못 해준 게 내내 걸렸다. 뭐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거지만 그래도 사돈복이 민망하지. 니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집 절반은 해줬다고 생각하려고 그래. 여기서 좀 더 살다가 지금보다 시세 더 오르면 팔아서 니들도 강남 같은 데 가라. 우리도 준우 학교 생각해야지. 글쎄요, 감사하긴 한데. 그럼 됐지, 뭘 그렇게 따져.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나도 이사 가고 싶어서 그래. 이거야말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참에 이번 주 내로 결정하자. 우리 사이에 계약금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네 아버지 친구분이 하는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만 쓰자.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 말에 흔들렸어요. 4억 5천이면 솔직히 대출을 받더라도 욕심이 나는 제안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살던 곳이라 매매해도 제 집 같지 않을 것 같은 기분에 조금은 망설여졌는데 시부모님이 이 동네를 아예 떠나신다고 하시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싸게 이 집을 매매하면 세금 문제나 등기 이전 문제 같은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는데 시아버님이 아시는 부동산에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저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시니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시댁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이사 가고 싶다던 외곽 주택도 직접 가서 확인까지 했죠. 시어머님이 정말 그 집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마당에서는 사계절에 맞춰서 꽃도 심고 텃밭도 가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결혼하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소녀스러운지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거기에 남편이 학가하는 것도 아닌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제 딴에는 자기가 결혼 전에 살던 집이고 저희 아이가 좋아하니 남편도 이사를 가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주도하에 저희는 생애 최초 집장만을 하게 됐어요. 다만 아직 전세 계약이 남아서 그 기간은 좀 채우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집 주인분이 시기상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라
보증금 빼주기가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신혼 시절부터 계속 재계약하며 그 집에 살았는데 집 주인분이 단 한 번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도 편의를 봐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보증금이 걸려있는 일이라 많이 아쉬워는 하셨지만 다른 방도가 없으니 그러자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8개월 동안 이사 준비를 하면서 나름 부푼 꿈을 꿨어요. 아이도 그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너무 좋아했고 그 뒤로는 우리 집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시댁에 가는 게 싫지도 않았는데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길이 재고 점검하며 행복한 이사를 계획하며 이사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날이 되었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뭐 큰 짐이라고 할 건 없어서 짐을 싣는 건 금방이었어요. 저희는 이사할 집에 맞춰서 새로 장만하는 것들이 많았기에 이미 큰 짐들은 이제는 저희 집이 된 시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사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이사를 마치셨는데 이상하리만큼 시어머니는 짐을 버리긴 하셔도 새로 구입하시는 살림살이는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새로 사긴 뭘 새로 사니?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도 이젠 작아졌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두고 살려고? 요즘 물건들 값이 장난이 아니잖아. TV만 해도 300, 400은 그냥 껌처럼 부르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최소한으로 하고 살면서 필요한 것만 더 사기로 했다.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제가 좀 사드릴까요? 제가 괜히 죄송해서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집을 싸게 주셔서 살림살이 거의 다 바꾸는데. 얘는? 나 너한테 눈치 주는 거 아니다. 정말 필요 없어서 그래. 근데 니들은 사야지. 이젠 니들 집인데 한 번 사면 오래 쓸 거잖아. 잘했어. 아주 집이 새 집처럼 됐잖아. 역시 니가 젊고 센스가 있다. 남들도 집 보고 놀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첫 집이라 그런지 자꾸 욕심이 나서요. 아무튼 어머님도 생활하시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전부 다는 못 해드려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 예쁜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고맙다고. 저는 좀 이상하긴 했지만 두 분 생각이 그러신다고 하니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져 있을 때였는데요. 집을 싸게 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냉장고부터 붙박이장까지 정말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했는데 시어머님이 청소도 해주시고 기사님들 응대도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컸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그 시간들을 전부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전부 시어머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던 저였어요. 훗날 뒷목을 잡을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그리고 저희는 시부모님이 먼저 이사를 나가셔야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목돈이 필요했는데요. 솔직히 잠깐 필요해서 대출을 받기가 그랬던 저는 정말 죄송했지만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게 됐어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셨지만 두 분 공동명의 건물에서 대형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잔금 모두 친정 부모님께 빌려 저는 시부모님에게 드렸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갔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집을 매매하며 공동명의로 절반 정도는 대출을 받았고 대출 신청한 돈이 입금되면 그 돈과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갚아드릴 생각이었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 입을 덮는 남편이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매매 계약서를 시아버님이 아시는 분을 통해 쓰다 보니 중간에서 남편이 일처리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 통장에 큰돈이 입금이 되니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이사 당일 저희 짐을 모두 싣고 이삿짐 센터 차량과 시댁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글쎄, 아무도 없어야 할 아파트에 시부모님이 제가 산 소파에 앉아서 제가 산 TV를 재미있다는 듯 시청하고 계시는 거 있죠. 누가 봐도 그 집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이삿짐센터 직원도 당황하듯 그 자리에서 벙쪄 있었는데 묘하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지 않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그걸 의심할 만큼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바로 시어머니께 물어봤죠. 어머님 아버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이사하신 집은 어쩌고요? 그 집 이사 당일에 취소했다.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 겉만 멀쩡하고 속은 하자투성이 집이었어. 세상에 그런 집을 팔다니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래서 부동산 업자랑 집주인 만나서 대판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지. 네? 없던 일로 하신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니들은 예정대로 이사해. 우리도 다시 집 알아봐서 이사하마. 뭐하고 서 있어? 어서 이사 시작하지 않고. 아 맞다. 내가 냉장고에 음료수 사다 놨는데 그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려. 그 사이 준우는 내가 보마. 준우는 어딨니? 준우 저희 친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뭐하러 번거롭게 그래? 이미 이사 날짜 다 정해졌고 이삿짐 센터 계약도 끝냈으면서. 그냥 당분간 같이 좀 지내자. 싫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저희 이사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잔금 돌려주세요. 아가, 그러지 말고 진정하고 오늘은 이사해라. 너희 어차피 이제 갈 곳도 없지 않니? 그리고 그렇게 우리랑 잠시라도 같이 사는 게 싫어? 아니, 이렇게 상의도 없이 같이 지내는 걸 누가 좋아해요? 저 긴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가 다시 집을 구하든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 가기 전까지 다른 곳에 있든 하게 일단 돈 돌려주세요. 그 돈 없어. 이미 다 쓰고 없다. 사실 집도 집이지만 돈 때문에 그 집 못 들어간 거야. 네? 왜요? 그게 네 시누이 있지 않니? 걔가 글쎄 뭐에 올린 건지 다단계에 빠져서 사채비까지 져서는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그 돈은 네 시누한테 줬다. 네? 그 돈을 전부요? 그래, 내가 정말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빚이 8억이 넘는다는 거야. 에휴, 그래도 너희 덕에 고비를 넘겼지. 너한테도 미안하고 세호한테도 미안하고 니들 그 돈 모은다고 고생했는데. 엄마! 에구머니,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아가, 아니다. 내가 헛소리한 거야. 저는 순간 뒷골이 싸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뒤늦게 입을 꾹 다무는데 이건 필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마련한 새 가구 안에는 어이없게도 시부모님들의 물건들이 제 집인 양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시부모님은 이사하실 생각이 없다는 걸요. 자기 뭐야? 자기는 다 알고 있었지? 뭔데?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이사고 뭐고 난 이혼부터 할 거니까. 그게 나도 처음에 듣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세영이 그 기집애가 진짜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 아버지는 쓰러지기 직전이지 엄마는 울지.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은 끄자는 심상이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서 드린 잔금 전부 우리 돈까지 다 아가씨 빚 갚는 데 들어간 거야? 아니지? 설마 그것까지는 아니지? 미안해. 대신 진짜 이 집은 우리 명이야. 어차피 우리는 이 집 사려고 한 돈이고 대출금도 우리 갚을 거였잖아. 우리 손해본 거 없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아, 그건 내가 잘 말씀드려서 좀 기다려달라고 해야지.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정말 뻔뻔하다. 그 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 있다고? 사기 쳐놓고 기다리라고 한다고? 무슨 또 내가 사기를 치냐?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땐 의지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뭐 안 갚는데? 갚을 거야. 세영이 그 기집애도 정신 차리고 취직해서 갚는다고 했어. 걔가 똥을 끊지. 네 동생이 퍽도 그러겠다. 내가 솔직히 네 동생 결혼해서 신경 안 썼는데 결혼 전부터 사치해 돈 사고 치는 걸로 유명했잖아. 근데 그걸 시집 가서도 했다고?
빚이 8억? 모르긴 몰라도 그것보다는 더 있을 거야. 너는 네 동생 말을 곧이곧대로 믿냐? 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신우이한테 네 동생이 뭐냐? 그리고 내 동생이 결혼 전엔 좀 그랬다는 거 나도 인정하는데 사람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지. 어차피 우리는 손해본 거 없다니까. 왜 손해가 아닌데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게 됐잖아. 며느리가 시부모님 좀 모실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싫으냐? 나도 이젠 좀 화내려고 한다. 우리 부모님이 뭐 짐덩이야? 웃겨. 자기도 같이는 못 산다며. 근데 왜 이제 와서 효자인 척해?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어머님 아버님 나하고 성향 하나하나 맞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자 봐. 내가 좋다고 장만한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가 우리가 쓰려고 했던 안방이야. 근데 여기 우리 방 맞아? 우리가 쓸 수 있어? 엄마랑 아버지가 준우도 봐주시고 집안 살림이랑 이것저것 다 해주신다고 했어. 자기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고. 아까도 들었잖아. 미안하다고 하신 거 못 들었어? 나는 그것도 안 믿어. 그럼 최소한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오진 않았어야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까지 나왔어요. 그 사이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화내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님이 그냥 이삿짐 올리면 된다고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군요. 저는 당장 나가서 이사 안 한다고 짐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라면서 짐 옮기라고 했고 다시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냈는데 제가 너무 분해서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러자 정확히 40분 만에 도착한 저희 아빠는 이게 다 무슨 짓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저희 아빠한테 눈도 못 마주치고 외면하시더군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데 저희 아빠는 그걸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속여. 됐고 거기 이삿짐 올려요. 그리고 당신들은 딱 1시간 줄 테니까 당신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장인어른 같은 소리 하네. 자네 내 돈 어쩔 거야. 나는 우리 딸이 장간 쓴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게 이미 이 사람한테 들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막말로 제가 쓴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 동생이 사고친 거니까 제가 갚을 거예요. 어차피 장인 어른은 그만한 능력도 있으시고 저희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셨다고 생각해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은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돈 빌려간 사람이 당당하고 뻔뻔해. 그리고 왜 사돈분들은 가만히 계시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제 딸 뒤에서 계획하셨으면서 왜 제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냔 말이죠. 합가요? 누구 맘대로 합가를 합니까? 돈도 떼어먹어 내 딸이 장만한 것들도 홀랑 먹고 합가요? 저기 사돈,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희도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썼겠습니까? 며느리가 죽어도 합가는 싫다고 하는데 그럼 어째요? 저희는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애들이랑 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 분들이 왜 이렇게 자식들한텐 기대려 하십니까? 그 나이에도 일자리 구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우리 딸 힘들고 부담스러울까봐 애 엄마랑 우리 둘이 어떻게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하는데 어쩜 사돈들께서는 남의 딸을 못 부려먹어 안달이십니까? 됐고요. 저도 저희 집 사람도 이젠 우리 딸 다시 돌려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 권리 없는 사람들은 당장 나가세요. 아니,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 돈 사고친 따님한테 가서 물으세요. 자네 뭐해? 자네도 짐 싸서 자네 부모 모시고 나가.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돈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이 집 명의 제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 집에서 안 나가도 된다고요. 그래? 내가 여기 오면서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법이 아주 자네 편은 아닌 것 같던데. 일단 자네는 내 동의 없이 돈 장난을 쳤고 공동명의인 내 딸을 속였지 않나. 그래서 내 딸이 자네 권리를 박탈할 수 있대. 법으로. 자네 권리 찾고 싶으면 내가 준 돈, 또 대출받고 내 딸이 죽어라 모은 돈 도로 가져와. 그럼 이 치사한 아파트 돌려줄 테니까. 뭐해?
당장 나가지 않고 돈 안 가져오면 이 아파트 입구도 들어오지 마. 알겠어? 저희 아빠는 막무가내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시어머님은 울며 불며 여기는 자기 집이라며 못 나간다고 하셨지만 이미 명의는 넘어갔으니 시어머니 집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돈을 더 주는 조건으로 저희 물건이 아닌 것들은 전부 집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요. 아파트에 사람이 좀 많이 사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저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며 저를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라고 했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빠의 소개로 모 로펌에 이혼을 의뢰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벌이게 되었죠. 어차피 남편이 순순하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돌려받을 돈도 많았으니 소송 외에는 답이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당한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겐 유리한 조건이 되어 저는 1년 소송 끝에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이혼은 당연했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희 아빠 돈과 대출 받은 돈 그리고 저희가 모은 2억까지 모두 혼자 원상복구 시켜놔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아파트 준다고 해도 갖고 싶지도 않았죠. 막말로 그 아파트 살면 시세라는 게 있으니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 집은 팔아서 날아가고 저희 아빠와 제게 손해볼 법한 돈은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쪽박을 쳤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랬죠. 신우는 분명 그 이상으로 빚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신우까지 아이 뺏기고 이혼당한 신세가 되었고 어느 누구도 돈이라는 건 씨가 말랐는데 그러니 또 그 식구들은 저를 붙잡고 아니 이번엔 저희 아빠를 붙잡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을 하셨어요. 물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는데 제 속이 후련했어요. 그러게 해도 적당히 했어야죠. 시부모님은 저한테 돈도 뺏고 학가까지 강요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당초 좋은 분들이 맞았다면 제가 그렇게 합가하기 싫다고 질색을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도 않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니 아주 꼴 좋게 된 거죠. 남편도 회사의 소문이라는 게 무섭게 퍼져서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었는지 거의 쫓겨나듯 이직을 했고 저는 양육비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아이 아빠이다 보니 아이가 원하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가끔 우린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건 싫어서 아빠가 엄마랑 외갓집에 큰 잘못을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아빠가 잘못했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는 거겠죠. 나중에 아이가 다시 물어보면 그때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사연으로 이혼을 했어요. 제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때 제가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산다고 쓴 돈이 2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것들만 아깝게 됐어요. 물론 돈으로 다 돌려받아서 미련은 없지만요. 그리고 꾸준하게 돈을 모으면서 청약에 도전한 결과 현재는 아들아이와 둘이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이웃도 많이 만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꿈에 그리던 승진을 하며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이사하고 더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는 가끔 아이가 궁금하다고 문자 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데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아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여지를 남겨줘서 또 골치 아프게 엮이기 싫거든요. 한때는 너무도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그런 사이가 되고 보니
좀 씁쓸하긴 하네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제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솔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조언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즐겁고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저는 물러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